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본 조달을 하면서 보통 이제 주가가 희석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주가 희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저희가 바라보는 뭐 PER이나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장부가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주요 요소들이니까요. 좀 계산할 게 많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지금 생산 설비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돈이 들겠죠. 뭔가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되니까 돈이 드는데, 현재 이 회사는 500만 주의 주식이 있고 500만 주를 발행을 해놨고 부채는 없다고 합니다. 순순히 자기 자본만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현재 가격은 64불. 그쵸. 64불이라면 현재 시장가는 500만에다가 64를 곱한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장부 가치는 옛날에 발행을 할 때 당시 19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최초에 장부 가치 19불 대비 시장 가치가 64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1220만 불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2800만 정도 돈을 더 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조달을 더 해야겠네요. 그러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순이익이 77만 5천 불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해가지고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어떻게 수치들이 바뀌느냐, PER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신주 발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살펴보아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장부 가치와 총순이익, 그리고 EPS, 주식 가격, 시장 가치 대 장부 가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란 얘기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각각 변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최초에 몇 주를 더 발행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모가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가로 조달을 하는 거겠죠. 최초에 가격이 그러면 64불이기 때문에 2800만 불을 조달을 할 건데 그가격이 64불이니까 43만 7500주를 더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식이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기존 500만 불과 신주 발행을 합하면 543만 7500주의 주식으로 늘어날 거고, 자, 그러면 장부 가치와 시장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500만 불에 대해서 장부가가 19불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9,500만 불. 이게 기존 장부가 총액입니다. 새로 발행하는 것들은 장부가가 얼마가 될까요? 64불이 되죠. 지금 현재 19불에 더 발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시장 가격이 현재 64불이니까 64불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 발행하는 신주 43만 7,500주에 대해서는 장부가가 64불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총액은 2,8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식 모두에 대해서 장부 가격은 두 개를 더한, 얘와 얘를 더한 약 1억 2,300만 불 정도의 장부가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당 장부 가치는요, 약간 가중평균이겠죠. 원래 500만 주는 19불이었고 새로 발행한 43만 7,500주는 64불이니까 그걸 총 장부가액에다가 총 주식수를 나눠주면 22.62불이 새로운 장부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EPS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원래 EPS는 순이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1220만 불을 벌고 있었고 주식수는 500만 주였어요. 그러면 EPS가,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준 게 EPS잖아요. 그러면 주당 2.44불 정도 돈을 벌고 있었고, EPS가 나왔다는 얘기는 PER은 현재 시장가에서 EPS로 나눠준 26.23배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산 설비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를 번다고 했죠? 77만 5천 불을 더 번다고 했어요. 그럼 새로운 순이익은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기존 순이익에다가 두 개를 더하면 약 1200만 불 정도, 1300만 불 정도가 되겠죠. 돈을 벌게 되고, 주식수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순이익에다가 새로운 신주 발행까지 한 모든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2.39배 EPS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PER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가는 PER 곱하기 EPS가 주가잖아요. PER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새로 EPS가 산출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존 PER에다가 새로운 EPS를 곱한 62.59불이 나옵니다. 64불이었는데 신주 발행을 통해서 약간의 희석 효과가 나타났네요. 그쵸? 주식 가격 체크, EPS도 확인을 했습니다. 총순이익, 장부가치 다 확인을 했죠. 마지막으로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 얼마가 되겠느냐. 기존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있었고 새로 계산한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64불, 시장에서 거래된 64불이었고 그 장부가치가 19불이었으니까 이 비율은 3.36배 정도 됐었는데 새로 계산한 건요. 새로 계산한 장부가치 여기 있죠. 그리고 새로 계산한 시장가치 계산을 하면 22.59에다가 새로 나온 신주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 장부가치, 새로 계산된 장부가치를 계산하면 2.76배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변했습니다. 변한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했고, 그쵸? 시장가는 똑같이 64불이겠으나 장부가가 바뀌었습니다. 주식이 많아졌고 옛날에는 19불에 발행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새로 64불에 추가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장부가의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순이익하고 새로 투자한 거에 대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순이익과 주식수가 늘어난 걸 감안해서 EPS가 바뀌었습니다. EPS가 바뀜으로 인해서 PER 곱하기 EPS로 산출되는 새로운 시장 가격이, 주식의 시장 가격이 바뀐 거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근데 각각 정의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계산을 하다 보면 의미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체크하라고 한 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투자를 통해서 원래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EPS가 기존 순이익과 기존의 주식수를 했을 때 2.44배가 나온다고 한다면 2.44불이죠. 주당 손익. 그렇다고 하면 새로 발생한 신주를 통해서 발행한 주식수와 기존에 합한 게 540만 주라고 했잖아요. 43만 7,500주를 더 발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총 수량이 이 정도가 될 거고, 저 새로운 총 주식수에 대해서 우리가 2.44불의 EPS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쵸? 그러면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EPS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EPS1과 EPS0가 같다고 한다면 둘 다 여기다가 곱해서 PER을 곱해가지고 가격을 뽑아낼 건데, 이 주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PER이 유지가 된다고 할 때,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때 얘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EPS를 지켜라. 2.44불, 주당 2.44불 몇 주에 대해서 신주까지 발행한 540만 주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하면 총 순이익은 1,300만 불, 1,326만 7,500불 정도를 번다면 EPS를 기존의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저 비즈니스를 통해서 500만 주가 있었는데 신규로 투자하는 2,800만 불에 대해서 벌어 들일 수 있는 돈이 순이익이 17만 5천 불이 아니고 조금 더 벌면, 그쵸? 기존에 이거에다가 했다고 한다면 약 1,000만 정도, 100만 정도, 그쵸? 100만 불 정도로 신규로 돈을 벌어야 주가를 유지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연속이 되겠구나, 그쵸? 유지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유지되겠구나 계산이 되는 거죠. 투자안에 대해서 뭐 예전에 많이 평가를 했었지만
투자는 투자고 주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투자는 최소한 순이익을 얼마 정도 내어야 되는가, 요거까지 계산을 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